안녕하세요. 예, 이혜란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독립정신을 소개하신 분이십니다. 김효선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닌데.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요사 이름 부르세요. 뭐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라고 그냥 그럴게요. 우리가 이승만 학당에서 김효선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이 조선민족이 깨어나라 독립정신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셨어요. 네.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책을 쓰실 당시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한성 감옥서에서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895년에 배제학당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왜 들어갔냐면 그 전까지 이제 과거 시험 공부를 해서 과거를 계속 봤는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야, 조정이 부정하고 부패해서 빽이 없거나 뭐 이런 줄이 없으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관직을 사고,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하고 청나라가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경장이 있었잖아요. 네. 가부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됐어요. 네. 폐지돼서 할 수 없이 신학문을 하러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친구, 그러니까 신웅우라고 친구가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자 계속 거기 가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신학문을 해야 된다. 근데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의 자서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천주학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서학이라 했잖아 그때. 엄마가 절대 어머니가 이제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거는 안 배우고 그 영어 배우겠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배제학당 들어갔죠. 그러니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6개월 만에 영어를 아마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영어 그 기초를 가르치는 뭐 이렇게 조교 같은 곳이 되셨죠. 네. 뭐 그 과정을 거쳐서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입헌 군주제를 해야 되겠다. 그 박영효 씨를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그 옹립하는 이런 그 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네. 1899년에 이제 체포돼서 한성감옥소에 수감돼 있었죠.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렇죠.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다른 뭐 많이 청일전기도 번역하고, 네. 번역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언론, 그러니까 신문에 논설도 많이 쓰고 했는데, 네. 이 책은 1904년에 썼어요. 아마 이거 보면은 이게 불과 1904년 2월 19일 날 쓰기 시작을 해서 1904년 6월 29일 날 탈고를 했으니까 한 3개월? 4개월? 예. 그거는 러일 전쟁이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박사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사실 이제 고전에는 영안사전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에. 그러다가 영안사전이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선의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책을 써가지고 그 나온 것이 이게 이제 조선 독립정신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청론을 보니까 네. 우리 대안은 태풍을 만난 배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나와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후손들이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이제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탄 것과 같다.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할 때는 돛달고 노전을 잃은 사공들에게 맡기고 모든 손객들은 마음 놓고 쉬거나 한가하게 구경이나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은 풍랑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배에 탄 사람이라면 모두 나서서 사공을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쭉 쓰시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코가 그 위험에 빠졌다는 얘기를 쓰셨는데 네. 이게 지금 요즘 날 한국 상황 같아요. 똑같죠. 예.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역사의 대돌이라고 하던데 예.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19세기로 회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승만 박사님은 과연 천재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때 상황이랑 지금이 똑같은가?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뭔가 심각하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 반도지 않습니까? 대륙과 해양에서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예. 건너가기 위해서 지켜간.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이제 이탈리아도 많은 부침을 겪었는데 우리 한반도 이렇게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단은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 이 조선을 둘러싸고 있었던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으니까 우리 한반도가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렸다 그렇게 네.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청론을 보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지금 뭐 소위 자유진영, 우파진영이라고 하는 이 진영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배가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되면 누구나 나서 사공들을 도와야 된다. 선견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합심하여 사공들을 도와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배가 침몰하면 배에 탄 사람은 모두가 위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에 값비싼 물건들이 실려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바다에 던져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할 것이다. 배가 가라앉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죽으면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네. 주셨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혼자 살려고 그러면 다 같이 죽어요. 맞아요. 예. 근데 다 같이 살고자 하면 나도 살 수 있다는 네. 이 진리를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나는 같은데요. 꼭 그 이 총론을 보면은 예. 그 성경 구절 같지 않습니까? 아, 예.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풍랑이 맞았을 때 그 배에 있는 것들을 예. 다 예. 버리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도 극복하려면 모두 다 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우선은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이제 국가를 먼저 놓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설령 사공들이 배를 안전하게 저어 가더라도 손객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더구나 사공들의 잘못으로 엔진이 고장나고 물이 쏟아져 들어와 한 사람씩 빠져 죽고 있을 때 다른 배가 구해주러 달려왔는데 난파될 위험에 처한 배에 탄 손객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겠는가. 요즘 이거 우리 상황 미국이 우리 그 북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안 된다. 전쟁만은 안 된다. 뭐 그러게요. 이러면서 같이 힘을 합치기는커녕 또 뭐 구해주기를 기다리기는커녕 해방 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해방되게끔 자유를 맛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70년 동안 동토의 땅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공들의 좁은 생각으로 그 배는 자기들의 소유물이며 배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손객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항해를 무사히 끝내면 배싹을 받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선원들은 파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헤엄쳐 다른 배로 갈 수 있으므로 선객들이 죽고 사는 것은 자기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객들의 도움을 거절한다고 하여 선객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바로 잡게끔 여론도 형성하고 예. 압력도 넣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 처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정부를 또 바라보는 국민들 그쵸? 입장에서도 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총론은 이거 문재인 지금 대통령 보기 딱 보여야 우리나라 돼요. 이게 이거 이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없고. 지금 읽어야 돼, 이거. 이거 문자 쪽 찢어서 보낼까요? 저 청와대에다가 올리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읽으면 그렇게 안 하죠. 무슨 뭐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노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국빈으로 초청돼서 갔는데 세상에 초청한 사람은 호스트는 없어지고 말이야. 손님이 혼자 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이건 국격이 땅에 떨어졌어요. 말도 안 해. 우리 국민까지 창피하게 만든 거잖아.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안 읽어서 그래요. 독립정신 읽었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선객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선객들이 죽고 사는 거 자기들이 알 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우리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 국민의 역할도 있어요. 국민들도 아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는 정치. 넌 왜 정치에 관심 많아? 나는 그거 너 정치에 관심 없어.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근데 그래놓고 막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정부 욕만 하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거지. 내가 이 국가의 구성원이고 내가 내는 세금과 또 내가 저기 남자 같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들로 이 국가가 운영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국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나중에 여기 뒤에 나와요. 국민은 아니 우리 그걸 국민이 또 감시를 해야죠. 주권자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은 주권자고 정치는 국가에 대한 경영입니다. 주권자가 국가에 대한 경영을 관심이 없으면 그게 주권자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운명을 왜 그 정말 허접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한테 맡겨놓고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에서 지금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천리 금수강산 우리 대한은 3천만 백성을 싣고 폭풍을 몰아치는 바다 위에漂流하고 있는 배와 같다. 우리의 생사와 나라의 존망이 얼마나 위급한 지경에 처했는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나라의 사정이 얼마나 위태로우며 왜 이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아주 죽어가고 있으니 정신 차려보기 바란다. 이거 100년 두석 전에 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아니 100년 전에도 이게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위기에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위기에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끔 한 거는 그 정치하는 정치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잘못이죠. 엄청 큰 거예요. 국민들이 잘못이에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주권자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주권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하는 날 선거만 하면은 주권 행사 다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또 지금 투표율도 한 40%, 유권자 투표율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그거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 선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게 모든 풍조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지만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독립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통령이 하나님입니까? 대통령이 뭐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금으로 뭐다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인 줄 알고
뒤따가서 투표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국민들한테 정말 이게 국민 혈세를 완전히 많이 뜯어내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국민들의 이 정신 상태를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주권자가 아니라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주권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집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살림살이 아끼려고 그러지 그냥 막 퍼다 주려고 막 이렇게 합니까? 주권자들은 주권자로서의 자기 그 최신머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정말 잘하셨는데 첫 번째 챕터에 제목이 또 끝내줘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 맞아요. 못 깨달아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땅도 좁은데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맨날 용돈 갖다 주고 뭐 요즘엔 보니까 뭐 노인은 노인 돼서 용돈 받고 청년은 청년 돼서 용돈 받고 애기는 애기라고 봤던데. 애 나면 애 나서 용돈 받고 아니 애기도 또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뭐 육아비 뭐 준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용돈 다 놀면서 용돈 받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용돈 누가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니 대통령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 대통령이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재원은 누가 만들어? 결국 제살 제가 타먹는 거고 제가 잡아먹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당장 제사도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를 같이 하는 거죠. 놀고 먹으면서 돈 받으니까. 그러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빚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빚 땡겨서 쓰는 것도 한정이 있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손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기 싫죠. 없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남한테 엄한 데다 쓰고 남 좋은 일만 하는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서로 경쟁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자꾸 진보해야 되는데 이제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경쟁도 싫다. 공부하는 것도 싫다. 시험도 안 보겠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나라에서 다 해결해줘라. 아니, 서울시에서 뭐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거 누가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서울시에서 노숙자 한 사람당 책정해 놓은 무슨 그 비용이 천 몇백만 천 몇백만 원이래요. 아니 이 아르바이트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아니 노숙자 돼야 이래도 아니 근데 그게 노숙자가 받는 것도 아니고 노숙자를 도와줬네 하고 갔다리 하면서 다 뛰어먹는 거예요. 이게 부패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국정원 직원들이 무슨 요즘에 뭐 무슨 국정원장 뭐 이런 분들이 뭐 조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폐가 아니라 뭘 통제한다 그러면서 가서 뜯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조폐예요. 가장 조폐가 많은 데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나마다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그 조폐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근데 아니 노숙자가 천 몇백만 원씩 돈 받으면 아니 뭐하러 일해요? 그러니까요. 일할 필요 없지. 누구면 노는 건 좋은 줄 몰라요? 예?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 탈무드에도 있잖아요. 저기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노숙자한테 그렇게 계속 돈을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거를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이 지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숙자 안 주죠. 그래도 노숙자한테 가잖아. 아니 노숙자 핑계 대고 뜯어먹는 또 그런 기생충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 선생님 이거 좀 또 이제 보세요. 제가 읽어보니까 네. 선생님 쓰신 거 맞죠? 예. 네. 아니 내가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를 다 타이핑 치신 거 맞잖아요. 네네네. 예. 우리 대한의 동포들아, 신분이 낮든 높든 낮든 관리든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천만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야 이거 찔리네요. 각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야 찔리네요. 찔리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근대 국민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네. 주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그 이제 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나라님하고 그 양반님들만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예.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책임을 다 가져야 된다. 그 국가의 공동체니까. 그래 그 시절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더 우리한테 무겁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 우리가 주권자니까.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달의 명언. 이달의 명언. 근데 제가 하루 딱 읽어보니까 오늘 계란 하나 가지는 것보다 내일 통닭 한 마리 가지는 게 낫다. 이런 게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울컥에 이렇게 공감이 갔던 적이 있는데 이거 오늘의 명언으로 이거 채택해야 될 거 하나 있네요. 어느 거요? 이게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중에는 고관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팔아먹는 먹은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난 자도 있다. 지금도 있죠. 또는 그러한 반역자들의 선발이 되어 나라의 기틀을 허무는 일에 가담한 자들도 많다. 있죠. 네. 많죠. 네, 많죠. 예, 거관 중에는 채통과 명분에만 집착하다가 나라가 무너져도 말 한마디 못하는 있죠, 자도 지금도? 많다. 너무 많죠. 네. 너무. 예. 명망 높은 고관 중에는 정세 변화에 따라 재빨리 변신하여 재물을 끌어모으기에 급급한 자들도 많다. 아이, 어쩌면 참, 지금 우리 상황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여기 그대로 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시려거든 정신을 읽으세요. 독립 정신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자화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것도 명언이네요. 좀 읽었어요. 이거. 버릴 말이 하나 말단이라도 벼슬이라. 이거 좀 읽어봤어요. 이거 말단이라도 벼슬이라면 영광으로 여기는 자 중에는 사악한 고관의 손발 노릇을 했음에도 자기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 나라 기우는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자들도 있다. 있죠. 예. 나라의 법을 어긴 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들이 서울에 살던 지방에 살던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네.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 나라가 망하면 예, 우리 아이들이 땅거지가 돼가지고 땅바닥에서 주워먹고 배에는 회충이 시글시글 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양실조 북한처럼 전 국민의 75%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그 중에 30%는 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겠죠. 이승만 박사가 예. 뭐라 그랬냐면 예. 이제 해방 후에 돌아와가지고 예. 그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나라를 잃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뭐 까딱 잘못하면은 김정은이한테 잃게 생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80조를 지금 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까. 요즘에 내가 들으니까 김정은의 별명이 북한에서 나누기 김정은이래요. 나누기 김정은. 그래서 북한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니까 핵무기 만드는 돈 들어가니까 북한에 남한에다가 80조 나눠줘가지고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제 호령을 한 거예요. 예, 뭐 나누기 한대요, 나누기. 그래서 요즘은 북한에서는 뭐 하나 제기되면 뭐 하나 일이 생기면 이렇게 다 개인들에게 나눠준대요. n분의 1로 n분의 1 나눠가지고 너 이거 가져가, 걷어서? 너 이거 가지고 걷어가지고 그게 이제 김정은식 통치 방법이에요. 저는 안 내놓고. 자기는 다 받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받죠.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정 못 내니까 이제는 남한 사람들한테까지 80조 내라고. 아니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뭐 2,000조를 줘도 안 아깝다 그랬잖아요. 그따위 소리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고 그렇게 줄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그 우리의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가 그 방위를 위해서 미군이 여기 체류하면서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가지고 뭐 반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 김정은 주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 이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힘없는 백성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쓴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느냐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지적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나도 이런 생각. 아니 나도 했어요. 예. 그 노무현 때 막 이럴 때 이제 예.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때는 직구보다 호응이 찍었잖아요. 아 이제 내가 뭐 때문에 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네. 그런 생각했었어요. 나도.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뭐 애국지사를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나라의 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세우거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이 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죽어야 되겠네요. 아니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기 전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성하겠습니다. 선생님, 야,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바로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가 한 일은 일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일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그동안 일한 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에 보면 결국 왜냐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진짜 한국에 와서 웃기는 게 한국 사람들은 분단이 왜 됐는지를 몰라요. 분단이 왜 됐는지를 몰라요. 분단이 된 거는 다뭐 분단이 미국 때문에 된 거고 이승만 대통령 강대국 때문에 강대국의 무슨 뭐 논리에 의해서 된 거고 미국 때문에 된 거고 이승만 때문에 된 거고 이렇게 말해요. 분단이 왜 됐어요? 분단은요 김일성이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에서 공산주의 했고 한국은 이승만 위대한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드셨기 때문에 분단된 겁니다. 공산주의하고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대립이 아니었다면 분단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냐? 각자 남과 북의 지도자로 나선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북한 사람들은 재수 없이 김일성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지도자로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75% 인구의 75%가 영양실조 걸린다는 게 이게 나랍니까? 말이 돼요? 아이들의 키가 20cm나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막 이래요. 뭐 인류가 진화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태왕기에 들어섰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인류가 태왕기에 들어선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는 너무 진화가 돼가지고 여기는 너무 커요. 먹는 거, 살 빼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진화됐어요. 너무 진화됐어요. 북한은 너무 여자애들도 지금 170 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뭐 이제 군대 나가는 애들이 막 140cm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남한의 정치인들 뭐 학자들 뭐 통일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맨날 무슨 사강이 어쩌고 뭐 외국의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의 책임을 하나도 안 하고 핑계 씌우고 그죠.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되긴 됐죠. 이게 근본적으로 그 스탈린이 한반도에 그 자기네 소련의 유화적인 친화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분단이 되긴 돼서 그러니까 분단의 원흉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외세라고 하는데 그 외세가 이 미국이었었어요. 미국에 의해서 처음에 38선을 근 거는 미국이잖아요. 왜 그러냐? 아니 소련군이 막 물밀듯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해방을 못 맞았기 못했죠. 때문에. 예. 근데 무슨 그 광복해? 광복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가 강복시켰다. 그럼 강복시켰는데 왜 분단을 왜 만들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가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독립운동할 때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국무장관 코델허리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무기를 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무기를 줘서 우리 독립군이 싸울 수 있게끔 해달라. 안 줬어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요. 옛날에 시어도 그 발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질 않는데 왜 우리가 싸워줘야 되냐? 맞죠. 코델헐도
딱 우리를 지칭하고는 안 했지만은 자기 피 흘려서 싸우지 않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의 그냥 붙어가지고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비판글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아니 뭐 그런 걸 그렇다고 말해야지. 우리 솔직해집시다. 아니, 우리가 남의 등에 그때 박원순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중국이라는 뭐 말에 들러붙은 팔이 붙어가지고 겨우 파리밖에 안 돼 우리가 존재가. 근데 그건 말 안 해요. 그 뭐 국격 선상 아니에요 그거? 그 내로남불이니까. 다른 사람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웃겨요. 아니 누가 홍익평 그 사람이 어제 조원진 의원이 검색어 1위 올라갔어요. 뭐 문재인 씨라 그랬다고. 나 그래서 무슨 되게나 막말을 한 줄 엄청 욕을 한 줄 알았어요. 시까지 붙였는데 쌍시읒 끼를 붙인 줄 알았어요. 쌍시읒 끼를 붙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무슨 문재인 씨라 그랬더군요. 네. 홍익표 씨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귀태라고 부른 건 괜찮고 씨라고 부른 거는 문제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아니 뭐 박영선도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 그 조원진 의원한테 그렇게 했다고.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이 전 정권의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박근혜 잘못된 거지. 대통령은 누드 사진을 국회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누드 사진을 국회에다 붙여놨는데 저기 또 누군지 그 한 분이 김정숙 그 여사를 뚱뚱하다 그랬다고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고소했잖아요. 그 저거 아니에요, 정미용 씨. 아니 자기네는 무슨 벌거벗은 건드리면 안 돼. 걸어놔도 되고 이쪽 사람들은 뭐 뚱뚱하고 뚱뚱하다고 그러지 뭐 뚱뚱하다는 게 인격 모욕이에요? 나는 누가 날 보고 뚱뚱하다 그래도 모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약간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근데 현실이 뚱뚱하다 그래야지. 그러면 뭐 날씬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살을 좀 빼야 되겠구나 하면 되지 뭘. 그러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맨날 백성들 고소하더니 여기 문재인 대통령도 그 법에 와서 그러는지 고소도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고소를 해. 변호사 출신들이라. 그러니까 전혀 정치를 해서 안 될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호사. 그래요? 판검사, 판사 출신들, 대학 교수 출신들. 절대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폐아처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검사는 좀 나아요. 그렇군요. 이거 오늘 너무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독립정신 읽어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원래 이것도 좀 세 번째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요약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요약해서 좀 말씀 좀. 요약해서 그거는 맨날 요약해야지 뭐. 아니 이게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의를 위해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맞아요. 나도 그래요. 아니 그러고 주변에서 야 너가 아무리 그런다 그런들 뭐가 달라지냐? 적당히 해라.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제가 이제 이 건국 운동하는 기간 3년 동안 해방 후에 건국될 때까지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장개석 총통이 김구 선생한테 그러지 말고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나라를 먼저 세워라. 그리고 먼저 형님이니까 형님이 대통령하고 너가 부통령하고 그리고 형님이 물러나면 그 다음에 네가 대통령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설득을 많이 해요. 설득을 많이 하는데 김구가 말을 안 듣잖아요. 남북 연석회의 한다고 북한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갔다 오고 난 후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유엄한 공사를 보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설득을 해요. 또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뭐 이제 김구 선생이 내가 북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미 뭐 50만 대군이 만들어져 있다. 남한에서 지금 아무리 나라를 세우고 해야 그러니까 김구 선생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저렇게 무력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나라를 세워봐야 금방 북한에서 내려오면 저기 망한다.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말에 못 쓰는 게 뭐냐면 그 남북 연석회의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북한은 절대 김일성은 절대 남한을 그러니까 무력 침공하지 않는다는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끊지 않는다 그랬고 그랬는데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통일된 정부, 단일 정부, 이제 통일 정부를 세워야지 이렇게 남쪽에 나라 세우고 북쪽에 나라 세우고 그럼 분단돼서 안 된다. 그 역사의 죄인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역사의 죄는 내가 될 테니까 아우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네. 우리 손잡고 나라 세우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가 그 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일을 내가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충신의 노릇을 하는 건지 이런 거는 관심을 갖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 그 시대에 따라서 충신과 역적의 구분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오늘 내가 한 행동이 오늘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 충신이었던 것 같은데 훗날 이제 후대가 이 시대를 반추하면서 볼 때 그게 충성된 행동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내가 한 행동이 이렇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충성된 행동이 아닌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볼 때 생각했는데 후대 역사가들이 판단했을 때 보니까 나의 행동이 옳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완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조선 왕조에 엄청 충성한 거잖아요. 그쵸. 충성했어요. 충성했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매국을 한 거죠. 지금 강경화 장관 3불 합의한 거? 네.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쪽에서 충성하느라고 네. 뭐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역사가 두고두고 평가할 매국행위라는 거.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잊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네. 그날이 오면 이제 사람들은 물을 것 같아요. 너는 그때에 어디에서 누구와 같이 무엇을 했느냐 물을 날이 올 겁니다. 예, 지금 한낱 권력을 위해서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줄 서고 해봤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역사는 분명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외에는 모든 인류에게 정당한 대가를 가져다 줄 만한 체제가 없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저는 확신해요. 현재까지는 그 인류가 만든 모든 정치 체제 중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이거보다 더 좋은 체제가 나온다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저요, 근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그런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계속 뭐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맞아 죽어도 뭐 할 말을 해야죠. 할 말을 해야죠. 네. 김구 선생님은 평양에 오셔가지고 김일성한테 나는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니까 장군한테다 맡기고 과수원이나 하나 주라. 그래서 무슨 임시 그 정부에 옥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옥새를 갖다 바쳤다고 북한에서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 기준은 이것이 지금 당장의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인류가 다 같이 이익을 공유할 만한 타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완용 씨가 정말 그때 그 이완용 평전 읽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애국자예요. 그쵸. 애국자고 왜냐면 왕실에 엄청 충성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완용이 볼 때 그 조선은 이미 이대로 희망이 없다는 거. 그러면은 그나마라도 왕실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때 이완용의 행동은 이 조선 왕실에서 볼 때는 충신이죠. 충신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오늘날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무슨 어떤 전쟁보다도 비굴한 뭐 평화가 낫다고 뭐 그랬다며요. 하여튼 뭐
그 말은 우리도 지금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예, 그죠? 예. 그 전쟁보다는 비굴한 평화가 낫다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계속 사대 매국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니요, 그거죠. 응? 추미애 대표도 지금 아주 망국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 비참한 전쟁을 막는 거니까 막아야지 된다.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거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 뒤에 다른 꿍꿍이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책임지셔야 돼요. 아이, 몰라, 난 그냥 꿍꿍이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합리적인 의심. 네, 합리적인 네, 의심.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런 거를 연연히 하지 말고, 옳은 길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그냥 해야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라는 얘기예요. 예, 저도 이승만 대통령을 배워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자신이 죽은 후에 뒤따라 죽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우려한다. 맞아요. 내가 아니,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니, 이게- 그러면 누가 나를 뒤따라 죽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각자.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 역사를 바꾸는 거는 이 대중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대중이 역사를 바꿔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의 한 위대한 명의 사람, 삼각자가 예, 역사를 방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예,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대중을 끌고 나가느냐. 근데 뭐 지금 촛불 민중? 촛불 민중은 내가 그거 가봤을 때 맨날 재개발화, 공산 쿠데타 이거 두고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산 쿠데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좋아요, 나빠요? 아니, 그 월남 참나. 패망해서 배우지 못했나 봐. 그 월남이 패망하고 나서 그 보트 피플들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리고 그 보트 피플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들도 왜 우리 저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본국이 모국이 힘이 없으면은 그 이민 생활할 때도 굉장히 관세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나의 모국이 정말 세계에서 발언권도 있고 빵빵한 나라 출신이면은 그거 아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외국 나갔을 때요. 2000년에 예. 그때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었거든요. 아프리카에 갔었는데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에 갔었는데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9.11 사태가 났었어요. 그 9.11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공항에서 이게 검색을 아주 강화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파리에 내렸는데 새벽에 내려 새벽 한 5시인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좀 TS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몽사몽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는 그 공항 이제 보안 안전요원이 그 비행기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권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여권을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세상에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 프랑스 사람이 그 자기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한국말 한국에도 있었다면서 한국말 하는데 그게 그렇게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한국이라고 하면서 그냥 얼른 주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나오니까 흑인들도 많이 탔잖아. 근데 나는 이코노미 타고 있는데 거기 아프리카 부자들은 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타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이러고 딱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 아예 공항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줄 세우는데 이제 이유는 자기네 내국인처럼 여기 창구 출구 있고 이제 외국인 이제 출입국하는 창구가 있고 근데 거기를 줄 서 있었는데 흑인들은 세상에 다 끌어나가 있잖아. 저기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전에요. 90년대 초만 해도 외국 나가면 우리 관세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력이 신장대로 커지면은 외국에서도 대접받아요. 예.
뭔 얘기하다 그 얘기했냐? 우리 삼촌 국력이 좋아요. 예. 네, 3,000%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은 여러분 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맞나요? 이게 뭐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맨 밑에서 보세요. 모두들 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이 성취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죽는 것을 염려한다. 맞아요. 예. 또한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따진 결과 의를 위해 헌신하려는 용기가 약해진다. 네. 그래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들이 해주기만을 기다린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두가 남들이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만일 모두가 자기들의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감동하여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챕터의 결론은 그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거나 남이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라도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책임감을 갖고. 그렇죠.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왜 내가 해야 돼? 쟤도 안 하는데? 쟤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서로들 이러다 보면은 다 손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남이 하거나 말거나 따라오거나 말거나 내가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면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또 감동해서 이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책임감.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잖아요. 언제 하다가 보면은 지쳐가지고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아무도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뀌겠어?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해야죠. 있어요. 아 슬럼프에 빠지면 열심히 하다 그런 생각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이겨야 돼. 극복하고. 안 돼요. 네. 저는 작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올해까지 통일 안 시켜주시면 저 이제 절대 통일을 더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통일이 되기는커녕 지금 나라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더 위험해졌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항상 위기 뒤에는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만 개인 사업들 했잖아. 먹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위기를 굉장히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아니 하루 정도 절망하고 나서 아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 했어. 힘내야지. 난 참 잘 털고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이게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 나태했었잖아요. 정신적으로. 네. 이 정신무장을 다시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라고 인식을 못하고 못 잡고 그러다 보면은 언제 우리가 통일을 해서 북한을 해방시키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것이 힘들고 나도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 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이민 변호사를 만나러 했었는데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루하루 힘들어도 이것이 우리가 이걸 극복해. 결국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극복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면 제가 탈북할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자꾸 오라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거기 갔다가 거기도 이상한 나라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이 딱 그쪽이에요. 그쪽. 근데 뭐 여기서 또 도망간다고 그 나라에 가면 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이달에 군대 가는데 아들 군대 보내고 내가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날 보고 자꾸만 이 댓글에서 망명하라고 날 보고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써주세요. 자꾸 그 망명하라고 써주시는 건 너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어느 때라도 혹시 망명할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 증빙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써주시고 그래서 그 캡처해서 다 보관했다가 이민국에 망명 신청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라도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망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아들을 두고 도망가면 애미가 아니죠. 망명하더라도 제대하고 난 다음에 같이 가야죠. 아유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이 기회를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 또 사적 재산권을 그 인정해주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가 정말 그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이승만 박사는 보면은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볼 때 항상 그분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정신력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학당 광고 내야 돼요. 네, 광고 네, 내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도 몰랐는데 이승만 대통령 배우면서 책임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주권자라는 것은 막 남한테 가서 이렇게 빌부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청소도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는 거 지키려고 싸우는 거 이런 거라고 제가 깨달았는데 예, 지금 이승만 학당에서 배우는 책이 이거예요. 이거 독립정신 이거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워요. 뭐 이승만 정신 뭐 다 많이 배우는데 예, 4기 제 4기 이승만 학당 모집 공고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80명을 모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40명쯤 정도는 뭐 등록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선착순이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을 배우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승만을 배우면 이 예측력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보는 예측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이 독립정신을 배우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로서 배우서 남죠. 네.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예,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평정하신 분이시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을 배우시면 예, 이 여러분들의 오늘과 또 여러분들의 그 미래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학당 예,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고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고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번영하게 해주는 예, 이승만 학당 예, 독립정신 이승만 정신 근데 배우러 오세요. 그 이승만을 배우고 이 독립정신이 사실은 그 건국의 청사진이거든요. 예, 예, 여기 예. 이거 쭉 보면은 이 당신이 이제 만약에 그 나라를 경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독립정신을 그 열심히 읽고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예. 왜냐면 이분 자체가 예. 이렇게 부정적인 글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재밌는 게 아니 이 책이 왜 좋으냐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고요 예 지도자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고요 당신이 무슨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쓰신 글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나라 2천만 백성의 한 사람인 필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도 잘못이 많음을 알고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에서 기록한 것은 모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먼저 자기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네. 김일성은 다 그렇게 썼어요. 나는 여러분이나 잘났기 나랑 때문에 똑같다. 나는 잘났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은 절세 애국자이시며 민족 존경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자유로운 아버지이시며 전 세계 인류가 우러러 따르는 무슨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2천만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정신을 읽으면 머리가 똑똑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똑똑해지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똑똑해지죠, 당연히. 일단은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또 보는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아니 애들이 읽으면 이거 대통령 되는 책 아닙니까 이게? 예? 독립정신 아니 이게 지도자로서 썼으면 이게 우리한테 안 맞아요. 이게 있잖아. 자기는 백성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의 아이비리그를 평정하는 위대한 이 학자죠. 예, 석학 동서양 학문을 다 사상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부풀리는 거 아니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을 썼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을 쓸 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니까요. 29살짜리 청년이 이대한 지도자가 쓴 책이 아니에요. 평범한 국민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29살짜리 청년이 네.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읽어야 돼 이거. 이 책을 읽고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돼. 아니 내가 한국에 왔을 때 한 청년이 25살이래요. 근데 맨날 미군 탱크에 올라가서 이거 해. 그래서 야 나는 당신을 너무 존경한다 그랬어. 너 몇 살이냐? 25살이에요. 난 너 너무 존경한다. 너 어떻게 그 나이에 조국과 민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런 걸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다 좋은데 그 북한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아줌마 알아요. 아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줌마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정치에 지금 꿈을 갖고 있는데 미군 탱크에 올라가야 정치에 간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맞아.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거든. 이 나라에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되고자 하거든. 이 독립정신을 읽어야지. 미군 탱크에 올라가가지고 깡패짓이나 하다가 정치권에 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고요. 근데 맞잖아요. 맞아요. 미 무슨 태사관에 화염병 던지고 무슨 이 데모 가가지고 막 부시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됐잖아요 지금. 아니, 나는 청와대 가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난 반드시 독립정신을 좀 막 몇십 번 읽어가지고 근데 아니 그냥 새겨가지고 근데 아니고 맨날 미군 땡겨 내가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인호 이사장님이요. 예. 이사장님 가시기 전에 아산재단에 계셨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 얘기 해도 되나 몰라. 한 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리포트를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책을 잔뜩 갖다가 놓고서는 이걸 하나씩 가져가서 그 책을 읽고 그 에세이를 써와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발 빠른 애들이 뭐 이것저것 지네들 구매에 맞는 여러 가지 책이지 이제 뭐 어떤 건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중에 독립정신도 있었는데 다 가져가고 마지막 꼼지락거린 녀석이 가져가려고 보니까 이거 독립정신만 딱 남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간 거야. 예. 이걸 가져가서 이걸 다 읽고 이제 에세이를 써갖고 예. 왔는데 그 에세이에 그렇게 써있더래요. 아니 이승만 박사는 29살인데 감옥에서 이런 책을 썼는데 자기는 자괴감이 들더라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박사는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저랑 똑같은 나이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정말 위대한 책을 썼는데 나는 뭐 했나? 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요즘 청년들도 이걸 좀 근데 읽어보면.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바라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진짜 정치에 관심이 있고 국가 경영에 나서고 싶고 민족과 또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야지. 반드시 읽어요. 미군 탱크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데모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인 되게 되면 나라가 개판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승만 학당, 이승만 학당 제4기 등록해 주세요. 또 따뜻한 선배들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공고는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이승만 학당 모집 광고를 리버티 코리아 퍼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승만 학당의 학당원으로서 이 공부를 좀 하시면 이승만보다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1904년도에 쓴 거예요. 지금은 21세기인데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지식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탈북자로서 이 책을 읽고 가슴에서 피가 불떡불떡 뛰었기 때문에 이승만 학당 만들자고 막 떠들었던 사람으로서 강력 추천합니다.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아유 이거 우리 보면 여기 있잖아 김춘남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김춘남 박사님께서 다 거짓 다 하셨어요. 그분도 한번 모시고 오세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래도요. 한번 오셔서 이 책을 쓰실 때 그 감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이게 위기였었거든요. 그때도 지금이나 그때도 옛날이나 위기였어요. 위기였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위기예요. 맨날 위기예요. 이 책을 반드시 이거를 네, 풀어 써서 국민들한테 읽혀야 된다. 잘하셨어요. 나라가 살려면. 알겠습니다. 우리 사명감 가지고 이거 했거든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이거 읽어야 돼 정말 경찰 사람들은. 네. 아유, 이제 그만 예. 얘기해야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아이 저보다 다음에는 또 두 수고 번째 많으셨습니다. 챕터. 아 그럼요. 우리 그 독립정신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주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또 두 번째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야, 요것도 정말 요것도 정말 명언인데 다음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명언 다음에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